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화곡동에 있는 물건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댓글로 어떤 분께서 화곡동 물건 올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서 올려드리려고 이 물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그냥 뭐 어느 정도 나쁘지 않고 이 위치가 많이 전세 사기를 당한 지역 중 하나예요. 정말 많이 지역 중 하나고 정말 많은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말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화곡동이라는 한 지역에서만 하루에 4개씩 빌라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빌라가 그렇게 거래가 잘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거래가 정말 잘 됩니다. 한 달에 무려 이 화곡동에서만 130개가 거래가 되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제 말로만 말씀드리면 못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팩트로 실제 거래된 물건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차를 추천드리는 물건이고요. 현재 입차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부사계 2022 타격 121800 다세대 물건이고요. 이거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지금 2층짜리 빌라고요. 총 4층 중에 2층인 빌라예요. 그러니까 층수도 괜찮죠. 빌라는 2층, 3층이 가장 로열층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2억 1,400이었다가 지금 3번 유찰돼서 51%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1억 900만 원입니다. 근데 면적이 몇 평이냐? 60제곱미터, 18평짜리가 지금 1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은 무조건 지금 입찰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무척 추천을 드리는 빌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물건 분석부터 시세 파악까지 전부 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이 3개 있고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 구조네요. 그래서 이거는 2003년식인 것 같은데 아까 2003년식인데 구조는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냥 옛날에 똑같은 구축 빌라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짜리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화일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이제 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있는 빌라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치로 따지면 여기 화일 초등학교랑 이쪽 산 쪽에 중간 쪽에 있는 이쪽 근처에 있는 빌라 물건입니다. 그럼 이제 쭉 확대를 해보셔가지고 보시면은 이쪽 왼쪽으로 화곡역이 보이고 조금 아래쪽으로 까치산역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km 정도, 지금 900m 나오기 때문에 직접 걸어간다면 한 1km 정도, 한 15분 내외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판단이 되는 빌라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외의 인프라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학군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쪽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이쪽도 초등학교가 있네요. 그리고 조금 뒤쪽으로도 초등학교인데 여기는 직선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가보시면은 여기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위치라 가지고 이쪽은 거의 초등학교만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외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트는 이제 주변에 어느 정도 그냥 할인마트가 조그마한 마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곡역 주변으로 정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우리 있던 물건에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주민센터나 아니면 우체국 등의 편의시설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정말 빌라가 많은 거의 서울의 3대 빌라 단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빌라가 많아요. 그리고 가격이 서울치고는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가 낮고 전세가가 높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정말 많았던 깡통 주택이 정말 많았던 지역이고 현재도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지역 중 하나인데 역설적으로 제가 거래가 정말 많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입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 입지고 이 입지도 거래가 잘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역 근처가 가장 좋지만 그래도 이쪽도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되는 지역 중 하나이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시세 파악을 한번 볼 텐데 시세 파악하기 전에 제가 이 지역이 얼마나 거래가 잘 되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를 뽑은 건데요. 여기는 지금 23년 7월부터 보시면은 계약 일자가 23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29일까지 딱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동안 이 화곡동에 위치한 화곡동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지역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끝에 쪽부터 쭉 밑으로 내려서 화곡역 인근, 까치산역 인근까지 해서 이렇게 위치한 빌라 동네인데 이 딱 화곡동이라는 지역 한 군데서만 거래가 쭉 내려보시면 해제된 거를 일부 제외하고 하더라도 쭉 엄청 내려가죠. 거래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780개가 됐습니다. 6개월 동안 780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780 나누기 6 하면은 네, 한 달에 130개씩 거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따지면은 하루에 4.5개 정도 거래가 돼요. 그러면은 이 물건, 이 경매 물건 조금 저렴하게 받으면은 내 물건이 금방금방 팔린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저렴하게 놨는데 130개 중에서 4개 안 팔린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면은 무조건 나간다.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도 이렇게 빌라가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잘 안 되는 지역이 더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되는 지역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물건도 갖고 왔고 겸사겸사 추천 물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뉴스에서 아니면은 뭐 어디 주변에서 빌라 거래 안 돼요. 뭐 빌라 지금 사면은 망해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잘 되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곡동 물건 겸사겸사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세 파악 단계인데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죠.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물건들 양을 보시고 이게 진짜 팔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시세를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게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줄여 볼게요. 15년도 하면 2007년이죠. 이 정도로만 해볼게요. 그러면 물건이 많이 줄었죠. 여기서 지금 28제곱미터가 1억 1,500. 그리고 이거 지금 2001년식이 1.5억 확인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대신에 4층 중 4층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당 1,0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는데 4층이라는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51제곱미터 1.6억 있고 58제곱미터 지금 1.7억 있네요. 이거는 지금 전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평당 이것도 거의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되네요. 지금 시세가. 아, 대신에 안타깝게도 이건 5층 중 5층 물건입니다. 5층 중 5층은 정말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 물건 같은 경우는 연식은 비슷하지만 2층 물건이라서 그런 갭 차이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억 7천이 그래도 좀 저렴하고요. 지금 46개 물건 봤습니다. 그리고 41제곱미터가 지금 1.45억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 1.6억 이상 올라가네요. 네, 59제곱미터 요거 보니까 1.9억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평이 엄청 저렴하진 않네요. 그래도 1층 물건, 저층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억에 18평이니까 평당 1,000만 원이 조금 넘네요. 1,0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그 이후로는 2억 이후로 이제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쪽 한번 보시면은 조금 뒤쪽으로 볼까요? 보수적으로 5층 중 5층짜리가 지금 1.4억이고요. 2억 이후부터 시작하네요. 그러면은 이쪽 물건을 한번 볼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6층 중 6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거래가 잘 안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고 지금 그리고 평당 1,000만 원이 조금 넘네요. 그 다음에는 다 2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니까 5층 중 5층짜리 정도 되는 거는 평당 한 1,000만 원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층수가 조금 낮은 물건들은 평당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8억 정도 호가가 나오죠. 근데 제가 이 지역 780개 중에서 저희랑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연식의 물건을 조금 보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1억 8천에서 2억 정도까지 조금 다양하게 거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8천 정도 시세를 보고 입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1.36억일 때 입찰을 꼭 했어야 되는 물건인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데 만약에 1.36억 했었으면은 그래도 웬만한 연봉만큼은 벌 수 있었던 물건이에요. 근데 아무도 입찰 안 해서 지금은 경쟁이 조금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 물건 이제 시세는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한번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요약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갑구에는 압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있고요. 을구는 임차권 설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7가지 권리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기 듣기, 담보받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 중에서 가장 빨리 접수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빠른 건 지금 임차권은 7가지 권리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외.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다 해당이 되죠. 그럼 여기서 가장 빠른 거 압류 21년 3월 18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는 거고 이 3개는 다 말소. 그리고 이 임차권은 말소가 될지 안 될지는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임차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 내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 임차인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보증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20년도 3월 13일에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는 20년도 2월 27일에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분은 신청을 안 했더라도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딱 당일날 했어요. 당일날. 정말 아슬아슬하게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받았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한테 2억에 대한 부분을 준 거고 보증공사가 그 2억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는 주택 임차권자의 승계인이다. 그리고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 그러니까 채권자들끼리 싸움에서 누가 돈을 먼저 받을 건지 그 부분은 행사하겠고 매수인,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우리가 낙찰받으면 2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물어줘야 되는 대항력은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나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분이 나가시고, 여기 다른 임차인분을 들여서 3개월로 이제 깔세라고 하죠. 소리 말씀드리면. 깔세라고 해서 단기 임대차로 3개월 195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물건은 원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지만, 보증공사가 이 대항력을 포기하면서 안전해진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지금 용도가 다세대주택으로 정상적으로 주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감정평가서를 보시면은 여기 공부와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 했더니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고 사실 1.36억일 때 입찰을 했으면은 연봉만큼 벌 수 있었던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찰을 안 하셔서 한 번 더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물론 입찰을 하면은 좋겠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게다가 지금 아직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이 영상이 뭐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찰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세를 제가 1억 8천 정도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정말 그 정도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물건의 시세를 1.8억 정도로 잡았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1.37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최저가보다 조금 더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가로 받았을 때도 충분히 시세 차익이 남기 때문에 낙찰을 뭐 얼마에 받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시세 대비해서 차익을 남기는 거라서 저는 1.37억 정도 입찰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물론 이 물건 입찰하시기 전에 중개사분한테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1.8억이면 팔릴까요? 라고 확인을 받으시고 1.8억에서 아니면 2억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그 금액에 입찰하시고 1.37억 정도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물건에 입찰하셔서 낙찰 좋은 금액 잘 받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